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주 비가 내리죠. 거기에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도 아주 세차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도 날렸지요. 잘 나가던 평화 모드가 잠시 주춤한 듯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었던 거로 한다거나 내지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계관 제1부장하고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명의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전 같으면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그 평양 내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방송이 되거나 알려졌을 텐데, 이번에 두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대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것도 노동당이라든지 북한의 공식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이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지난 17일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CIA, 미국 의회, 국무성 등의 공개 서한을 보낸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영구적 핵 개발 능력 제거,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인권 문제 강력 제기 등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주장과 흡사한 그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 대표는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PVID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합니다.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비핵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완료 후에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하면서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테러, 위조 달러 제작 등의 일체적 범법 행위 중단,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만 비핵화 이후 정상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강하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가 미국에 전달한 서한의 요구사항은 결론적으로 요즘 자주 TV 인터뷰라든지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강한 얘기를 했던 존 볼튼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의 입장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이요,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강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폐기,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비핵화 협상 이상의 의제를 자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요, 존 볼튼 보좌관의 얘기나 또 미국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이런 강경파 주장에 대한 반발로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장은요, 지난 16일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딱 찍어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은 시작도 안 했고요. 예정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런 볼튼을 비롯한 미국 내 강경파들이 비핵화를 넘어서 인권 문제와 화학무기 폐기 등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북미 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인 비핵화 협상에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에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니 북한 비핵화니 그건 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튼의 자칫 강경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튼이 강경한 입장을 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PVID라는 그 용어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이너스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볼튼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비핵화,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막상 비핵화 현재 당사국인 우리 한국은 야당 대표가 여야 이런 좀 안보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야당 대표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자마자 북한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 대표는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과 한국의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려서 다시 분석해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나 무산되기를 혹시 홍 대표가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볼튼이나 홍 대표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것까지 요구하면서 회담의 성공보다는 실패 내지는 보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홍 대표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당장 큰 성과인 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13 지방선거를 결국은 겨냥했다고 봐야겠죠.
거꾸로 현 정부와 여권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 제재를 푼다면 한반도의 최악의 재앙이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를 한 배경이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한 홍 대표는요.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70년간 3대에 걸쳐 유지가 됐다. 북한의 움직임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이 보였던 태도를 보면 홍 대표의 이런 우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에 그럴 줄 알았다면서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는 사실상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화 분위기, 평화 모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이 나오도록 해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 대표의 미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북핵 외교가 성공해야만 2차 대전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홍 대표가요. 한반도가 20세기 초에 가스라테프트 미략에 의해서 일제강점기를 맞았고 종전 직전 얄타 회담, 그 다음에 포스담 회담으로 분단이 됐고 우리나라가 엣지슨 라인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6.25가 맞았고 6.25가 발생이 됐죠. 네 번째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비상한 시기가 됐다 라면서 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건지 이건 아닌지 헷갈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홍 대표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페리 장관이 이번 회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홍 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그거 왜 얘기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홍 대표가 미국에 전달할 그 서한을 공개된 서한을 한번 보면요. 한번 볼까요? 첫째,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원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PVID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은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볼튼의 PVID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미국 내 분위기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보다 대화 위주로 간다라는 것이 좀 요구가 높은 만큼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런 인식은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 고수하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 라는 기존 방침도 계속 가져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기존에 현 정부가 갖고 있던,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다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지금 당연합니다. 이 주장 또한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이고요. 이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회담의 내용을 무시하고 재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지켜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의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알맹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그 다음 등등등등등.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맨날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수사적인 내용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미국과 한국은요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요. 북한 또한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자도 아직은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하러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북한은 미국 주둔이 중국과의 견제용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홍 대표는 다섯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미국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달긴 했는데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나 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은요. 미국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후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홍 대표의 생각보다 한 수 아래라는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 테러, 중단, 위조 달러 제작, 국제적 범죄 행위를 중단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이버 테러 많이 북한의 소행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이 많았죠.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홍 대표의 이런 요구가 과연 이번이 무슨 협상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 비핵화 협상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요. 이번에 열렸던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어지는 북중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를 막 달아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회담에 응하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비핵화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유엔 등은 경제 제재를 풀 것이고 북한이 개방이 시작되면서 홍 대표가 우려하는 요구들에 대해서도 상호 보상주의에 따라서 하나씩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가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빠르진 않겠죠. 근데 마치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글쎄요. 과연 북한이 그런 협상을 할까요? 따라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비핵화 협상은 결국 이런 식이라면 물 건너가는 거죠. 7번째로 자유한국당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경제적인 개혁 개방이라든지 뭐 그게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뭔가를 하고 싶겠죠. 왜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도. 그런데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체제 보장입니다. 현재는 김정은 체제 보장.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권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권 문제는 나중에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라도 이건 분명히 들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조차도 유엔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말만 던지지. 그런 상황에서 북한 보고 니네 체제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인권 문제를 거론해라? 그거는 아직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까지 이제 요구해 나간다는 것은 핵을 포기할 테니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중국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이런 요구는 북한을 패전국으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홍 대표의 이런 주장 조금 더 좀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런 요구는 협상을 잘하는 건지 잘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사족 좀 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들어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여타 나라에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편지 보내는 거 옳은 일인가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비 많이 맞지 마시고요. 집안에 새는 곳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고 모쪼록 조심 운전하시고요.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순서는 여기에서 접겠습니다.